시장이 좀 빠르게 떨어지면서 수익금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자, 얘는 이제 인버스기 때문에 거꾸로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지금 선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한 뭐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장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종가 저가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6시, 한 5시, 6시부터 이 지표들이 질비하게 오늘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RFHIC를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좀 급하게 하락을 하니까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던 이 RFHIC가 시장 따라서 좀 급락을 했어요. 자, 이런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일부 물량 매수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4월 2일입니다. 네, 선물 인버스를 제가 절반 물량을 홀딩을 했었었고 절반 물량은 좀 익절을 했었었죠. 근데 어제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좀 수익이 어제 났었어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도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플러스가 나면서 오늘 우리 선물이 마이너스가 나질 않고 현재 이제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서 행보를 할 때 일부 물량을 조금 더 사서 물량이 살짝 좀 늘어나긴 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다가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은 좀 더 이제 홀딩을 해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종목들이 한번 아래쪽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니까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주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좀 안전하게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RFHIC 일단 절반 물량 매도가 됐고요. 자,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매물대를 다 지금 돌파를 하고 요 앞에 이제 박스권 매물대하고 요 단기적인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졌던 이봉의 시가 정도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홀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 오늘 종가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잘 끝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자, RHFIC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오늘 시초가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장대 양봉을 좀 크게 만들면서 거래 대금이 무려 2조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어제 좀 장대 음봉으로 상승분을 거의 좀 잡아먹으면서 하락을 했어요. 악재가 좀 있었죠. 외국계 펀드에서 블록 딜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어제 만들어졌던 이 장대 양봉의 그저께죠. 그저께 만들어졌던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을 했어요. 자, 121선 위에서 일정한 아래권의 박스권을 만들던 이런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오늘 이 시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수익 매매 방법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이 더 크게 나온다면 당연히 제 손절 기준에 온다면 손절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홀딩을 해서 좀
수익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아래권에서 조금 분봉상 고점을 돌파가 나와주면서 좀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만들어졌던 이 종가 자리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자리까지 좀 한번 버텨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미리 좀 매도를 걸어봤고요. 네, 셀트리온 또 분봉상 고점 돌파를 계속하면서 지금 거의 목표가 다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저는 일부 물량을 좀 매도를 하고 한 3분의 2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 물량만 좀 홀딩을 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호가 남았고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 매도를 했습니다. 70% 정도 물량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돌파가 나오면은 시세가 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종가가 마감이 되네요. 자, 이 보유 물량은 여기다가 전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전량 매도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을 좀 매매를 했죠. 하나는 일단 셀트리온 매매를 했는데요. 자, 셀트리온은 장중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런 아래권에서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장대 항봉이 좀 나와줬어요. 자, 이런 이제 장대 항봉 이후에 어제 좀 악재가 터졌죠. 장 마감 이후에. 물론 이제 장중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 매수자들이 매매자들이 이렇게 물량을 쏟아내면서 종가 저가로 이제 마감이 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아이온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에서 어제 이제 좀 블록 딜이 있었죠. 장 마감 이후에 좀 공시가 뜨면서 오늘 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저께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릴 때에 또 이 장대 항공을 만든 매수 주체가 있잖아요. 자, 이 종목에 그저께 들어온 거래 대금이 무려 2조 3천억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악재가 있으면서 좀 자금 이탈이 있었지만 매도 물량이 있었지만 절반 물량도 채 안 되죠. 이렇단 얘기는 좀 냄새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저는 또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기준이 있는 그 조건에 이제 좀 부합이 됐어요, 얘가. 자, 무슨 매매냐? 121선 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양봉이 만들어지면 빠르게 음봉으로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을 하는 모양이 나올 때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이탈이 나오면 시가를 이탈할 때나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매매 오리지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공유한 내용이 있죠. 자, 우측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물량을 좀 담았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좀 흔들긴 했지만 분봉상 보면 뭐 살짝 아래꼬리를 흔들고 바로 이제 횡보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어제 이제 종가까지 결국엔 터치를 했어요. 제가 종가 부근에서 장중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죠. 한 70% 정도 정리를 했고 장 마감까지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마감이 돼서 저는 동시호가에 이제 물량을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얘가 물론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밑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만들다가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그 이하로 밑으로 이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매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가를 이탈을 한다면 이제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면 되겠죠. 예.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 손절에 대한 부분을 꼭 자기만의 원칙대로 지키셔서 매매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대략 5% 정도, 그 정도 좀 수익을 내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셀트리온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RFHIC를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좀 매매를 좀 몇 번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된 영상에서는 분봉상 어저께 이제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도 좀 매매를 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도 좀 매매를 해서 짧게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자, 요 자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이제 장중에 얘가 장 시작하자마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41,000원짜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 이제 윗꼬리 매물대입니다. 여기 윗꼬리 이 자리. 자, 여기 41,000원짜리를 돌파를 하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돌파 이후에 좀 매수를 해서 짧게 수익 실현을 했었고, 그리고 장중에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자, 이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놈이 어제 이제 매도가 좀 가파르게 나왔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물량을 좀 매수를 했고 종가에 조금 더 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장 시작을 봤는데 이제 갭상승이 바로 떴습니다. 갭상승이 떠서 저는 위로 좀 상승을 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좀 아래로 빠졌죠. 자, 그래서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등 줄 때 이 부분에서 일부 물량 좀 정리를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장 마감 때까지 좀 지켜보고 장 마감에 다행히 좀 상승이 나와서 종가에 얘도 동시호가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는 이 구간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얘는 시장하고 반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대금이 무려 1,000억 정도를 유지를 하는 이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굉장히 돈이 몰려 들어온다. 시장과 거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유심히 좀 봤었고, 자, 이런 자리에서도 여기 이 저항대를 요 자리를 돌파를 하는 시가갭을 띄우는 요 자리에서도 이렇게 아랫골이 받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제 수익 실현하는 매매도 좀 했었고, 얘는 계속 보면서 좀 매매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했었고 오늘도 좀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5G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에 납품을 하는,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에도 납품을 하는 이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시가총액도 낮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무려 9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면 얘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고요. 5G 관련해서 이노와이어리스하고 HFR이 이 RFHIC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이 중요한 라인인 37,500원짜리 여기 이제 돌파됐던 자리죠. 자,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 지지를 해주던 녀석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빠졌죠. 그렇지만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오늘 이제 양봉을 뽑아주면서 또 이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HFR도 마찬가지죠. 자, 이 종목도 의미 있는 자리였던 이 돌파된 자리, 자, 요런 자리를 돌파를 강하게 해줬다가 시장의 충격으로 얘도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얘도 빠르게 회복을 해주죠. 자, 그리고 세 종목 다 이 121선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121선 추세선 위에서 있죠. 자, 그리고 RFHIC도 마찬가지죠. 121선 돌파를 하고 120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왜 121선 추세선 위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향후 지금 이제 이 팬데믹의 정점이 찍히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물론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8조 정도의 이 5G 양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 정책 발표가 또 있었고요.
이번에 아마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열려요. 양회는 중국의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회의거든요. 그 양회가 열린다면 아마 이 5G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마 시장의 이 참여자들도 그런 내용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5G 관련해서 종목들 잘 추려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좀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FHIC 매매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 매매를 좀 했죠. 선물 인버스 매매를 저는 좀 했어요.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장중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수익권에 있었고 오늘 저는 하락이 좀 더 나와서 갭이 발생을 하면은 요 구간에다가 이제 좀 매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시장이 좀 방어를 하면서 갭이 안 나오고 이제 하락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초가의 물량을 덜어냈고 수익 실현을 좀 했고 일부 물량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는 인버스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자, 여기 갭 뜰 때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냈고요. 그리고 절반 물량 홀딩을 했다가 여기 떨어질 때 또 일부를 사서 오늘 이제 시초가에 좀 매도를 해서 또 절반 물량 수익 실현을 한 상태입니다. 지수 추종 매매는 좀 시장을 판단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이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곱하기 2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인버스나 레버리지 매매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버스 매매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이 저는 좀 하락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면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자,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에서도 어제 좀 시장을 배신했던 연기금이 다시 강력하게 매수를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고요. 오늘도 이제 개인은 한 2,700억 정도의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정말 굳건한 이 매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오늘도 6천억이 넘는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 창에서 보이다시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수세가 또 시장을 좀 방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좀 추이를 보면 자, 코스피에서도 이 기관이 장중에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좀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강하게 들어줬죠. 자, 코스닥도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방어한 모습입니다. 연기금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장에 반등이 좀 나온 이유가 며칠 전에 이제 사우디에서 감산을 하지 않고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었는데 어제 저녁에 러시아에서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고 좀 갭이 뜬 이유도 그 유가 부분에 대한 이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러시아의 발언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장중에 유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자, 오늘 10%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제 장중에는 거의 8%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게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이제 유가가 20불 아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2불만 올라도 10%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20불 언저리에 어저께 종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현재 가격이 22.31불인데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2불, 3불 차이에도 이 유가의 변동폭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제 러시아에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고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상승시키지 않았나? 물론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는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좋진 않네요. 물론 아직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또 음봉으로 좀 변했어요.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시장은 양봉을 좀 뽑아줬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유가가
조금 반등이 나와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면은 있었지만 러시아가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또 사우디와 이런 불협화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확인이 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받침이 된다면 수급들이 계속 좋아져서 물론 수급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돌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럴 가능성은 좀 저는 희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4월 초가 됐잖아요. 지금 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나오겠죠. 그리고 4월 초에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들이 좋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악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지표가 악화돼서 발표가 될 때마다 시장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미치겠죠. 그렇다면은 큰 호재거리, 어떤 모멘텀, 상승의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이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시장 어떤 분석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V자 반등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박스권을 그리는 이 다중바닥의 모습이 나오는 게 그다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리고 최악은 이제 L자형인데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나이키 모양 아시죠? 나이키 모양. 나이키 모양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키 모양이라 그래야 되죠. 나이키는 원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하게 빠르게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돌아 나가는 이런 나이키 모양의 시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 연말에 시장이 정상화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년이나 돼야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거지 그게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각자의 생각에 기준을 잡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에 성공을 했고 좋은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지속적인 어떤 지표라든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가 최근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이스타항공에서 뭐 아시아나항공에 이르기까지 이 항공산업 쪽에서의 이제 대거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좋게 말해서 유급 휴가, 무급 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정리해고 단계 수순을 밟고 있어요. 전 세계의 이 항공편이 하늘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항공주들의 수입은 좋지 않을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관련 업계로 또 뭐 여행 업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행 관련, 항공 관련 이제 소비를 하는 면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물려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악재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